일간과 월지의 상호작용, 동양의 자연관과 명리학에 대해 쉽게 설명하며 특히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절의 변화가 일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1점. 자연과 인간의 관계.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의 통일체로 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로 변환하여 천간과 지지의 8글자를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해 사람의 운명을 연구하는 인문학으로 현대 명리학의 기초는 자평명리학 관점에서 일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두명리학은 단순히 미래 예측이나 기륭화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성격, 직업, 사회활동 등을 분석합니다. 계절을 중심으로 명리학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만물은 생성과 쇠퇴를 겪습니다. 즉, 태어난 달을 계절적 감각으로 보며 월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일간 대비 성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간이 계절을 만나 성향이 바뀌는 상황적 변화를 살펴보면 월지의 중요성보다는 일간의 주체적 능력과 오행이 계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밀접한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동양의 자연관과 명리학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간이 계절을 만나 성향이 바뀌는 상황적 변화를 다루며 월지의 중요성보다는 일간의 주체적 능력과 오행이 계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의 의미. 일간은 일원이라고도 하며 인명의 주체로서 명주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기력에도 포함되므로 강건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일간이 강건하면 정신력도 왕성하여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반대로 약하면 정신기력이 쇠약해져 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삼용신은 일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일간의 안위와 평안을 도모하는 데 사용됩니다. 월지의 의미. 월지는 사계절의 기운을 나타내며 태어난 달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명리학적 분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령은 각 계절의 기운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며 월지는 태양계의 기후 영향을 지속시킵니다. 12운성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로 나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일간과 월지의 역할. 일간의 역할은 일간의 강약은 생과 비에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조가 많으면 강하고 극설이 많으면 약합니다. 월지의 역할은 월지는 일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계절에 따른 기운을 반영합니다. 통근 여부에 따라 일간의 왕세와 강약이 결정됩니다. 일간에 따른 오행의 특성. 각각의 일간은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자연계와 인간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일간, 간목. 목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만물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목은 특히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나타내며 자신의 이상을 높게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일간, 병화. 화는 문명과 열정을 상징하며 병화는 태양처럼 강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쾌활하지만 너무 일찍 실증을 느낄 수 있고 지나치게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일간, 무토. 토는 중재와 조화를 상징하며 무토는 큰 산과 같은 든든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신중하고 안정적이며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 유연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일간, 경금. 금은 수령과 결실을 상징하며 경금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뢰받지만 가정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완벽주의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일간, 임수. 수는 생명의 근원이며 임수는 넓은 바다와 같은 유연성과 깊이를 지닙니다.
탐구심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만 지나친 자기과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의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추진하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월지와 오행의 특성. 각 계절은 오행과 연계되어 고유한 성질을 가지며 이는 자연계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봄의 특성 생장. 봄은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시기로 목이 생명을 얻어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학업이나 기획, 준비 등의 활동이 강조됩니다. 목이 물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시기로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오며 금이 이를 자극하여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화활을 억제해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의 특성 성숙. 여름은 모든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로 목이 화를 생하여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화가 지나치면 자만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수가 너무 강하면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하절에는 물이 화를 제어해 사회적 활동을 돕고 토와 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을의 특성 수령.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여름에 자란 것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가 토를 생하여 금을 통해 결실을 맺고 이를 유통시키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지나치게 금이 강하면 목을 억제해 새로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수가 화를 억제해 결실을 망칠 수 있으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겨울의 특성 저장. 겨울은 만물이 수장되고 저장되는 시기로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이 수의 도움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금이 목을 억제하여 저장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절에는 모든 것이 응축되어 준비되며 다음 생장기를 위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월지에 따른 일간 분석. 4개의 목일간. 인묘진월. 봄철은 목의 계절이지만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어 병화가 있어야 목이 온난해지고 지하의 물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으로 하여금 가지가 자랄 수 있게 돕는다. 병화가 없으면 목은 얼어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게 된다. 병화와 계수가 함께 있으면 목에 수분을 공급하여 좋은 조건이 되는데 이를 수화기제라 하여 순조롭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과습해 뿌리가 썩고 화가 너무 많으면 물이 말라 초목이 시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토가 많으면 목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토가 적으면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지 못한다. 금이 많으면 목이 상처를 입기 쉽지만 목이 과도할 때 금이 있으면 제어할 수 있어 좋다. 적절한 토와 금의 배합이 필요하다. 목다수축이란 목이 봄에 잘 자라야 하는데 계수가 수원의 근원이 되지 못하면 목이 병들어 성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경금이 수를 생성해주면 목이 인수를 얻어 학업에 유리하고 더 높은 격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사오미월. 사오미월에는 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목의 줄기와 잎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유지되어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가 없으면 목이 성장을 멈추고 결과가 없으며 이러한 사주에서는 신약하여 노력을 해도 뜻을 이루기 어렵다.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주변에 화가 많고 수가 없다면 화에 의해 토가 메말라 목이 시들어 좌절된다. 학생 시절에 화가 인수인 수를 고갈시키면 공부에 영향을 받으며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수원이 되는 금이 있다면 수를 생성하여 성장을 돕는다. 신유술월. 신유술월에는 목이 꽃과 열매를 맺느라 영양을 모두 소진하여 속이 마르고 비어버린 상태가 된다. 가을철은 금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목은 토에 의지하게 되고 수가 있어 목을 생하면 좋지만 수와 토가 모두 없으면 의지만 있고 결과가 없는 형상이 된다. 추분이 지나면 화가 필요하며 왕성한 금 기운을 제압하고 목에 온기를 주어 보호해야 길하다. 수가 많으면 목이 침수되어 좋지 않으므로 화가 보온해주면 좋다. 화가 부족하면 상강 이후의 추위에 목이 나약해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물을 취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힘이 약한 상태가 된다. 금은 목을 다듬는 역할을 하지만
화가 금을 재려내야 격이 좋아진다. 화 없이 금만 있다면 투박한 도끼가 되어 목이 다스려지기보다는 꺾이는 형상이 된다. 해자축월.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있어 한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병화가 없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해 소극적인 활동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난하고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박복하고 덕이 없는 모습으로 현실을 도피하려 하게 된다. 목은 토의 뿌리를 내려 보호받아야 좋은데 토가 약하면 의지할 곳이 흔들림으로 재물에 손해가 있다. 여기에 수가 가세하면 부목이 되어 떠다니게 되며 한 가지 일이나 한 군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랑하듯 업종을 자주 바꾸게 된다. 토가 많으면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주변과의 소통이 부족해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수의 왕성한 계절에는 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데 이는 수다목보라고 하며 목이 떠돌게 됩니다. 이때 무토로 수를 견제하면 교육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력을 쌓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계의 화일간, 인묘진월. 봄철인 인묘진월은 병화에게 중요한 시기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시기에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물은 목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지만 물이 지나치면 병화의 빛이 약해질 수 있다. 목이 왕성한 봄에는 화가 있으면 금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병화를 가리게 되어 좋지 않다. 목다화치라는 말은 건조한 목이 지나치게 많아 병화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는 수와 경금으로 균형을 맞추어 사회적, 직업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는 인월에 가장 강성해지며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성급한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오미월. 사오미월은 여름의 절기로 병화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이때 수가 부족하면 과도한 열기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금이 있어 수를 생성해 주는 것이 좋으며 토가 있어도 반드시 수가 있어야 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화다수갈은 금이 수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경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철 병화는 매우 강성해져 사회적 활동성과 진취성이 커지지만 주변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병화가 사오미월을 만나면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적극성, 과감성, 사회적 참여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기에는 언론, 교육, 통신과 같은 직업과 인연을 맺기 쉽다. 신유술월. 가을철인 신유술월은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병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다. 이때 병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 금의 기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목의 생조가 부족하면 활동성이 떨어져 위축된다. 금이 왕성한 가을에는 병화가 위축되고 재물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해진다. 신월에는 변화와 이동이 많고 6월은 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7월에는 병화의 기운이 더욱 약해져 사고와 생각이 깊어지며 주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된다. 병화가 신월을 만나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강해져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 해자축월. 해자축월은 겨울철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며 병화가 약해지는 시기다. 이때 병화는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속 없이 허무한 결과를 가져온다. 병화가 겨울철에 위축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강한 수의 기운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성과 적극성이 저하된다. 겨울철 병화는 타인이나 조직에 의존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 하며 종교, 교육, 연구와 같은 분야에 인연이 깊다. 이 시기에는 조직이나 단체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개인적 활동보다는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계의 토일간, 인묘진월. 춘절봄의 토는 병화의 도움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며 수가 적절하게 배합되면 목을 기르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수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게 된다. 금이 있으면 수를 생하여 목이 물에 떠 흘러가게 하고 금이 없으면 음습한 땅에서 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병화가 없고 정화만 있다면 정화는 토를 메마르게 하여
목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목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금으로 제어하는 것이 좋고, 금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토가 목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춘절에 토는 목을 키워야 의미가 있는데 병화가 있고 수에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귀격이 된다. 천간의 무토는 넓은 들판과 산을 의미하며 만물을 포용하고 생산을 돕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지에서 임목을 만나면 봄의 기운이 강해져서 무토는 지도력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 인월에는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교육이나 조직과 인연이 깊어지며 사업적 활동이 활발해진다. 사오음 2월 하절기여름의 토는 강렬한 열기로 인해 메마르고 척박해지기 쉬워 수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금이 수를 생하여 토와 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수가 많으면 목이 피해를 입고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고갈되어 해를 입는다. 여름의 토는 수가 고갈되기 쉬운 환경에서 목을 키우기 어려워 고립되기 쉽다. 무토는 여름에 화의 기운을 받아 강해지지만 고집스러워지고 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4월에는 걸록의 상태로 무토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5월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미월에는 재물에 대한 갈등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여름의 무토는 매우 강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여름의 토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적극적인 사회활동보다는 자기만의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 4-5-2월 4-5-2월은 여름의 절기로 병화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이때 수가 부족하면 과도한 열기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금이 있어 수를 생성해 주는 것이 좋으며 토가 있어도 반드시 수가 있어야 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화다수갈은 금이 수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경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철 병화는 매우 강성해져 사회적 활동성과 진취성이 커지지만 주변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병화가 4-5-2월을 만나면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적극성, 과감성, 사회적 참여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기에는 언론, 교육, 통신과 같은 직업과 인연을 맺기 쉽다. 신유술월, 가을철인 신유술월은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병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다. 이때 병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 금의 기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목의 생조가 부족하면 활동성이 떨어져 위축된다. 금이 왕성한 가을에는 병화가 위축되고 재물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해진다. 신월에는 변화와 이동이 많고 6월은 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7월에는 병화의 기운이 더욱 약해져 사고와 생각이 깊어지며 주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된다. 병화가 신월을 만나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강해져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 해자축월은 겨울철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며 병화가 약해지는 시기다. 이때 병화는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속 없이 허무한 결과를 가져온다. 병화가 겨울철에 위축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강한 수의 기운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성과 적극성이 저하된다. 겨울철 병화는 타인이나 조직에 의존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 하며 종교, 교육, 연구와 같은 분야에 인연이 깊다. 이 시기에는 조직이나 단체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개인적 활동보다는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4개의 토일간, 인묘진월, 춘절봄의 토는 병화의 도움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며 수가 적절하게 배합되면 목을 기르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수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게 된다. 금이 있으면 수를 생하여 목이 물에 떠 흘러가게 하고 금이 없으면 음습한 땅에서 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병화가 없고 정화만 있다면 정화는 토를 메마르게 하여 목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목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금으로 제어하는 것이 좋고 금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토가 목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춘절에 토는 목을 키워야 의미가 있는데 병화가 있고 수에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귀격이 된다. 천간의 무토는 넓은 들판과 산을 의미하며 만물을 포용하고 생산을 돕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지에서 임목을 만나면 봄의 기운이 강해져서 무토는 지도력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 인월에는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교육이나 조직과 인연이 깊어지며 사업적 활동이 활발해진다. 사오미월 하절기 여름의 토는 강렬한 열기로 인해 메마르고 척박해지기 쉬워 수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금이 수를 생하여 토와 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수가 많으면 목이 피해를 입고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고갈되어 해를 입는다. 여름의 토는 수가 고갈되기 쉬운 환경에서 목을 키우기 어려워 고립되기 쉽다. 무토는 여름에 화의 기운을 받아 강해지지만 고집스러워지고 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4월에는 걸록의 상태로 무토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5월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미월에는 재물에 대한 갈등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여름의 무토는 매우 강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여름의 토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적극적인 사회활동보다는 자기만의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 신유술월 가을의 신유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고 토는 기운이 약해지며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화가 있으면 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목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금이 왕성한 가을철에는 화가 토를 살리며 금을 재련하는 역할을 한다. 가을의 무토는 융통성과 합리성을 가지며 재물과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진다. 신월에는 이동과 변화가 많고 6월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술월은 비견의 성격을 띠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경쟁심이 강해진다. 해자축월 동절기 겨울의 해자축월에는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토는 약해진다. 이때 병화가 있으면 추운 기운을 이겨내고 목을 생장시킬 수 있다. 병화가 없으면 금이나 수의 기운에 고립되어 소극적이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겨울철에 무토는 목을 키우기 어려우며 사업이나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해월에는 편재의 성격을 띠며 큰 규모의 사업과 인연이 깊고 자월에는 비제도권에서 활동하거나 위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축월에는 경쟁심과 투쟁성이 나타나며 조직과의 인연이 약해질 수 있다. 사계의 금일간 인묘진월 봄철의 금은 수를 생하여 목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봄의 냉기가 남아있어 병화의 따뜻함이 필요하며 이는 금이 물을 생성하고 목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조화다. 화기가 지나치면 토가 메말라 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이 녹아 능력을 잃게 된다. 금이 봄에 태어난다면 활동성과 추진력이 강해진다. 인월에는 무역이나 운송, 이동과 관련된 일에 인연이 많고 묘월에는 공간적 제약이 느껴지며 진월에는 물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다. 대체적으로 봄의 금은 결실과 성취가 가능한 운을 가지고 있다. 의리와 어진 성품을 지니며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여 재물과 명예를 쌓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활동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4, 5, 2월 여름철에는 금이 화기의 영향을 받아 약해지기 쉽다. 토가 금을 보완해주며 금이 수를 생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토가 지나치면 금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화기가 강하면 금이 녹아버린다. 여름에는 금이 지나치게 약해지므로 직장에 인연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4월에는 외근이나 이동이 많아지며 5월에는 변동이 심한 직업과 인연이 있고 미월에는 심리적으로 변덕이 심해진다. 여름의 금은 내적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으며 조직을 통해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또한 금은 자신의 힘을 더욱 드러내려고 하지만 화기에 의해 제압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유술월 가을은 금의 계절로 금이 강해지고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기다. 가을의 금은 수를 생하기보다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며 재련이 필요하다.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독단과 독선이 심해져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신월과 6월에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며 고집이 강하고 외골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특히 술월에는 가을의 끝자락으로 금의 강한 기운이 더욱 강조되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가을의 금은 활동성이 왕성하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꿈꾸지만 과시적인 행동이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가을철 금일간은 타인과의 조화를 위해 재련과 수양이 중요하다. 강한 자의식을 억제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자축월, 겨울철에는 금이 냉기에 의해 얼어붙기 쉬워 따뜻함이 필요하다. 병화가 금을 보온해주면 금의 활동성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병화가 없고 냉기만 존재하면 금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회적 참여 의지도 약해지게 된다. 겨울철의 금은 강한 금과 토를 이용해 범람하는 수를 막고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해월과 자월에는 수가 강해 금이 더욱 차가워지고 축월에는 금이 토에 묻혀 외골수적이고 고집스러운 성향을 보인다. 금일간이 겨울을 만나면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조직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때 금이 자주 마찰을 일으키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일간은 인내와 지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계의 수일간, 인묘진월, 봄철의 수는 목을 자양하여 생장시킵니다. 수가 목을 적절히 돕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성향이 강해지며 사회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금이 부족하다면 수가 고갈되어 지혜와 정신이 흐려지고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수는 생명수를 상징하며 초봄의 임목을 만나면 생명의 원천이 되어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임수는 일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재물과 지식이 풍부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고달픈 삶을 초래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이 오면 수의 활동성은 증가하며 사회적 참여와 창의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인월에는 사회적 참여와 사업 확장이 활발하며 묘월에는 작은 일에 불만이 많아지고 진월에는 물의 기운이 강해져 바쁘게 활동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적을 수 있습니다. 4, 5, 2월, 여름철의 수는 화의 열기에 의해 고갈되기 쉽습니다. 이때 금을 만나 수를 보충하면 길한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도 금이 없으면 목을 기르지 못하고 내실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수를 고갈시키고 목의 성장을 방해하여 과중한 업무와 고단함을 겪게 됩니다. 임수가 사오미월을 만나면 사회적 활동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양한 사업 기회와 금전적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화기가 강한 여름에는 정신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변덕스러운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좌우충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으며 미월에는 소극적이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여름의 수일간은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성과를 얻으려 하며 주로 교육, 금융, 내무행정과 같은 직종과 인연이 깊어집니다. 또한 4월에는 강한 조직력과 조정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인연이 있고 미월에는 직업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유술월, 가을철은 금의 계절로 수가 금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멀리 이동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사회적 참여는 활발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신월에는 신자합수로 기세가 강해지고 6월에는 재주와 명석함을 발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술월에는 편관이 수를 막아 답답함과 욕망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수일간은 강한 욕심과 고집을 보이며 무리한 행동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을철의 수일간은 학문, 종교,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명예와 지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나 고독한 삶을 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자축월, 겨울철의 수는 냉기에 의해 더욱 강해지며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병화에 온기가 있으면 수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화기가 부족하면 수가 얼어붙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는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고 주변과의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월과 자월에는 수의 기운이 강해져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 사고의 유연성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축월에는 얼어붙은 수의 성향이 나타나 소극적이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축월의 직업적 고통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철의 수일간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아집을 억제하고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로 사회적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받는 연, 월, 일, 시의 네 기둥, 즉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받아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공전과 자전에 따라 지구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 한 해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며 인간은 태어난 월이라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명리학에서 일은 태어난 계절 내에서 하루를 배정받아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요소로 일간은 자신을 나타내며 주위 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 연은 큰 흐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절, 즉 월지입니다. 월지와 일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가 명리학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일간과 계절의 관계는 매우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3계절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며 한랭, 온난, 조습과 같은 변화로 인해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대립보다는 수능과 이해를 통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태어난 계절과 그 안에서 부여받은 일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생하거나 쇠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격국과 용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며 사주를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가 사주 명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일주의 성향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간의 천간과 지지의 상생과 상극, 12운성의 위치, 육친의 성격, 지장간의 통근 여부를 통해 일간의 주변을 해석하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5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통해 기존 명리학적 영향력과 입지 변화를 모색하였고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심성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입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명리학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계절과 일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명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일간과 월지의 중요성 해석에 있어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간과 월지를 격국의 용신, 희신, 기신, 한신 등으로 규격화하려는 시도는 교육과 전파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대운과 세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계절이 주는 한랭, 온난, 조습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며 일간에 따라 따뜻함이 무조건 좋고 추운 것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사주의 천간과 지지의 특성이 어떤 계절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가 일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